경상남도 김해로 주인공을 만나러 갔습니다. 인생의 가장 편한 휴식처, 집. 하지만 그녀는 집에서도 위태위태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겨우 걸음을 옮기는 신영자 씨. 퇴행성 관절염을 방치해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명 처음엔 가벼운 통증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한 40대 후반? 또 약간 통증이 있어서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그래서 괜찮아졌는데 그때는 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50대 이제 중반 딱 넘었으니까 다시 아프더라고요. 살살 아플 때는 칼로 찌르는 것 같고 그냥 그게 좀 심하게 아플 때는 망치로 두들기 패는 것 같아요. 이야. 다리가 뚝뚝뚝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통증을 방치한 지난 날이 뼈저리게 후회되기만 하는데요. 평범한 일상이 그립습니다. 스케이트와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탔는지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 탈 때 휙휙 날았어요. 이젠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과거 영자 씨는 스케이트도 배워서 타고 매주 등산을 즐겨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방심했던 걸까요? 통증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결국 다리 모양의 변형까지 가져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뒤에서 누구야 너 정말 다리 정말 이제 많이 뒤틀렸다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도 막 다니기가 싫을 정도로. 퇴행성 관절염을 오래 방치하면 뼈의 변형을 유발하는데요. 영자 씨는 현재 양쪽 다리가 O자형으로 변형된 상태였습니다. 아우 피곤해. 아우. 일상에서 계속되는 극심한 통증에 심신이 고달픈 영자 씨.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해봅니다. 쿠션을 무릎 사이에 끼워보지만 여전히 느껴지는 고통.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던 영자 씨입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가만 누워있지를 못하고 이걸 대도 아프고 바로 펴지를 못하니까 너무 아파요. 가만 누워있지를 못하겠어. 그냥 일어나야겠다. 잠을 잘 수조차 없을 만큼 심각한 통증. 그 아픔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데요.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그 고통은 정말 안 아파본 사람은 그 고통 잘 모르는데 엄청 아파요. 뭐 1에서 9 정도 한다면은 한 9, 10? 내 느낌은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 통증 점수는 여성이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는 출산의 고통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인공관절 수술을 앞둔 영자 씨. 분주히 입원 가방을 챙깁니다. 무기력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수술해서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는 결정을 했죠. 결국 이른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수술 당일 영자 씨 컨디션은 괜찮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 이른 아침 일찍 눈을 뜬 영자 씨. 연신 무릎을 만집니다. 혹시 어제처럼 잠을 또 설친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어머니 오늘 일찍 일어나셨네요. 비행기 타고 오고 좀 걸었더니 더 아팠나 봐. 좀 많이 아파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긴장감이 역력한 영자 씨. 영자 씨의 무릎은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요? 비교적 젊은 나이지만 과거에 무릎 수술을 했음에도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고 다리가 O자다리로 변형이 되고 있고 이미 사기관절염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걱정되죠. 왜 걱정이 안 돼요. 수술 일단 부분 마취라도 마취를 하게 되고 아무튼 칼을 대고 하는데 걱정되죠.
관절을 미리 잘 관리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수술실로 이동하는 영자 씨. 연골 파열 수술에 이어 두 번째 오른 수술대. 결국 관절염 치료의 마지막 단계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통하신 거 맞으시죠? 네. 출혈이나 통증이 나셨는데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염으로 마모된 연골을 제거한 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인데요. 외적인 치료가 힘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영자 씨의 평범한 일상을 앗아간 퇴행성 관절염.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라봅니다. 영자 씨가 앓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의 충격을 흡수해주고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골이 점점 마모돼 뼈와 뼈 사이가 부딪히게 되고 그로 인해 연골에 찢겨진 파편들이 움직일 때마다 관절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전조 증상이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연골은 40대 이후부터 노화로 인해 닳아 없어지는데 이 연골에는 혈관이나 신경 조직이 없기 때문에 손상이 진행되어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어느 정도 관절염이 진행되어 염증이 발생해야만 알 수 있는데요. 관절 통증이 시작되었다는 것, 이미 연골 손상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방치했다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매년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마지막 치료 인공관절 수술. 관절염에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공관절의 수명은 보통 15년 정도로 보는데요. 인공관절 재수술은 수술의 규모가 크고 환자에게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절을 잘 관리하고 관절염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관절에서 생성된 염증이 혈액을 타고 흘러와 전신염증을 유발합니다. 치료되지 않은 관절염은 전신의 염증을 유발해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등 혈관 질환 위험도 커지고 심해지면 심혈관 질환이나 암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관절염이 있는 경우 관절염이 없는 사람에 비해 혈관 질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관절염이 있는 그룹이 관절염이 없는 그룹보다 파킨슨병 유병률이 무려 41%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남성보다 여성의 발병률이 유독 높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먼저 완경 이후에 체중이 늘고 복부 비만이 생기면서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신체 구조상 남성보다는 여성이 골반이 넓어서 무릎으로 가는 하중을 더 많이 받게 돼서 여성이 퇴행성 관절염에 더 취약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여성의 연골이 남성의 연골보다 얇아 더 빨리 마모돼서 관절염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